즉 이렇게 단기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거는 미국 국가에 대한 신뢰성에 관한 문제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모신 분은 홍익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올해 가장 많은 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게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자꾸 증가하고 있고 또 관련된 이 환율 투자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참 이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지금 1330원, 4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높은 우리 과거로 보면 위기 상황 때 경제 위기 때 있던 어떤 환율가라 다시 1,100원대로 가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한번 보시죠. 우선 네 가지 통화에 대한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달러, 그 다음에 우리 한참 지금 관심 있는 엔화, 그리고 위안화, 그리고 우리 원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선 달러를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 지수가 있는데 그 달러 지수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달러 지수가 한 109에서 거의 100까지 내려왔다가 연초서부터 다시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은 103 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서부터 이렇게 두 달간 달러가 이제 약세로 진행됐던 요인은 이미 그때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그 금리 인하가 이미 선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다시 약간 달러가 이제 강세로 돌아섰는데 아시다시피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건 6개국 상대 통화의 그 비중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가장 큰 게 유로화가 이제 57.6%나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엔화가 13.6%가 됐는데 지금과 같이 기본적인 기조는 달러의 약세 흐름입니다. 올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일 거라는데 다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간다는 건 사실 그 상대 통화인 유로화나 엔화가 강세를 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월가 큰 은행들은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거라는데 이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미국 경기가 작년보다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안 좋아질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좋아지는 속도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경기 침체가 격하게 들이닥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연착륙을 얘기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올해 그래도 중국 경제가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둔화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건 금리가 떨어지면 그 통화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간다는 거고 골드만삭스 역시 올해는 생각보다는 주식시장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이제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에 유입이 돼가지고 달러가 완만한 약세를 흐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월가의 다른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들과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올 하반기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들이닥칠 확률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팔 전쟁이라거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달러는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 얘기는 상반기에는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강세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상반기에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다가 하반기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달러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러의 미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올 한 해의 달러 환율은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금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달에 그 FOMC 점도표에 의하면 올해 말에 기준금리 중간값이 4.6% 정도로 찍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보다 75bp, 그러니까 0.75%는 인하될 거라고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거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올해 한 150bp, 즉 1.5% 정도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사실은 이미 달러 인덱스에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그렇게 금리 인하가 쉽게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라야 4분기에 가서나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폭도 0.25%씩 2번 정도에서 한 50bp 정도 인하될 거다라고 그렇게 골드만삭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지나서는 매 분기마다 0.25%씩 계속 인하가 돼가지고 2026년 2분기에 가면은 금리가 한 3.5% 수준으로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금리에 관한 견해가 이제 두 가지인데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대부분 미국 경제가 지난해 한 2.4% 정도 성장을 했는데 추정치가 근데 올해는 그 절반인 1.2% 정도에 그칠 거다라는 게 미국 투자은행들의 그 평균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는 거는 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거다라는 데 방점을 찍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이게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시장에 대한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 가격도 같이 상승하면서 시중금리가 내려올 거다라는데 방점을 찍는 그 시장의 기대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올해는 미국 국채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 않을 거다. 그 이유는 올해는 장기 국채 공급이 많아질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장기 국채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장기 국채, 즉 1년 이상 30년 미만의 이 중장기 국채 순공급량이 올해 굉장히 늘어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 중장기 국채 공급량이 1조 400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자그마치 1조 9,300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중장기 국채의 순공급이 늘어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지난해에는 재무부가 단기 국채, 즉 트레저리 빌 위주로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 발행 물량이 자그마치 전체 물량의 84%를 단기 국채로 발행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왜 그랬냐면 시장에서 장기 국채가 잘 팔리지 않으니까 장기 국채 물량을 또로 줄이고 단기 국채라는 건 기본적으로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이 주축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의 단기 자금의 그 한머니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서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같이 큰 나라가 그 나라 살림을 하면서 일종의 급전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거는 미국 국가에 대한 신뢰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해서 많은 단체에서도 단기 국채 발행을 줄이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중장기 국채 발행을 늘려라라고 하는 압력도 있었지만 또 기본적으로 지난해 11월 달서부터 미국의 단기 유동성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연준이 그렇다면 올해는 단기 국채 발행을 줄이고 중장기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고 그래서 지금의 계획으로는 올해는 중장기 국채 발행 비중이 전체 국채 순공급 물량의 75%를 중장기 국채로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중장기 국채가 공급이 과다하게 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4.1% 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해서 요거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 2023년에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 국채의 발행 비중이 전체 물량의 80%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많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게 역전이 돼서 이거를 중장기 국채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올바른 시도긴 하지만 문제는 미국 중장기 국채 시장이 이거를 버텨내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선 가장 급하게 떠오르는 문제는 미국의 단기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게 그 영래포 자금인데 이게 지난해 연초에는 거의 2조 5천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속하게 그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5천억 수준이었던 게 지금은 한 6,400억 달러 정도로 급감했는데 이 그래프 하락 추세로 봐서 앞으로 이게 더 크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연준이 예상하기에는 이렇게 줄어들긴 하겠지만 연말쯤 돼가지고 한 6천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1월 달도 가지 않았는데 연초에 이미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아마 연준으로서는 지금 내심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해 11월 달부터 은행들이 월말만 되면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1월 말하고 12월 말에 이 레포 금리가 발작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한선이 5.5%인데 5.5%를 뚫고 그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준이 지난 12월 FOMC에서도 태도를 바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단기 유동성 고갈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이제 투명의 관심사인데 우선은 지금 재무부는 일단은 장기 국채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대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장기 국채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서 가격은 하락하면서 시중의 장기 금리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채 시장을 살려내려면은 아마 연준이나 재무부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연준의 양적 긴축을 일단 중단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이 월 평균 한 95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팔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즉 유동성 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이거를 계속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전에 일단
양적 긴축을 먼저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그냥 중단하면 되느냐 하면 그게 그렇게 또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잡혀가면 명분이 있어요. 이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번 1월 달 발표된 거 보면 CPI 지수가 지난달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3.2%에서 3.4%로 올랐거든요.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들어가야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 있는 건데 100번 양보해서 2%대라도 그런 대로 양적 긴축 중단이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3%대를 넘어서서 CPI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은 명분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양적 긴축을 중단하기에는 굉장히 여론이 이걸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 속에서 연준이나 재무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요 밑에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시장에 순공급된 물량이 한 3조 달러어치의 국채가 순발행됐는데 그중에서 지난해는 중장기 채권이 즉 1년 미만의 단기채를 제외한 중장기 채권이 1조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중장기 국채였는데 올해는 전체 물량 2조 4,600억 달러를 발행하는데 중장기 국채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조 9,300억 달러, 거의 2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서는 올해 장기 국채 시장이 버텨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의 QT가 중단될 수뿐이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해에도 미 국채는 2조 달러 가까이 발행이 될 것이다. 장기 국채가 이렇게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러를 약화시키는 그리고 또 금리 인하까지 거기에 가세가 된다면은 달러는 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평가라고 보면 되겠군요. 근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아까 달러의 미수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달러의 약세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와서 너무나 여러 돌발 변수들, 즉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다시 이제 강세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미국 국채 시장에 이러한 그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